건축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전기집 TV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제가 여기를 오라고 그래서 양평에 왔는데 네. 여기가 어딘지 일단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좀 소개부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전기집을 샘플 하우스 겸 네. 해서 도전적으로 한번 지어본 1호라고 보기에 앞서서 오. 0호의 개념으로 거의 첫 번째 집. 네, 뭐 그런 케이스로 시범주택 개념으로 지어서 살고 있는 시공사이면서 건축주인 성함이. 정건하우징의 선우진입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아리따운 우리 정건하우징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네. 어떤 사이신지. 정건하우징에서 네. 일을 하고 있으면서 네. 전기집에 살고 있는 건축주입니다. 와, 건축주 두 분 다 그럼 같이 살고 계신다면 부부신가요? 부부이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 같이 하시고 너무 좋은 집에서 살고 계셔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너무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집이 전기 하우스인 거잖아요. 전기집. 네. 0호, 1호의 개념? 네. 지금 이 시공 중인가요? 아니면 완공이 된 건가요? 본 주택은 완공을 했고요. 네. 사용 승인까지 이제 마쳤는데 오, 부대 공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부대 공사. 조경이라든지 아. 장작이라든지 소소한 공사들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만 외부에 조금 네. 이제 끝내시면 거의 그러면은 완공이 코앞이네요. 완공이 코앞이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보실 때쯤이면 거의 다 완공되어 있을 것 같은? 네, 아마 이게 뭐 한 같습니다. 5월 초쯤에 네네네네. 나갈 거니까 완전히 완공이 그때 되면 지금 이 전기집 TV를 보고 계신 뭐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혹시 나도 가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가능합니다. 그때 아마 이제 불쑥 찾아오는 그러면 정도는 안 되죠. 아니시잖아요. 예약하고 네, 약속을 잡고 네. 뭐 그리고 또 한 뭐 좀 소그룹 단위에 4-5분 정도 그리고 한 가족 2가족 정도 네. 진짜 정말 원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고 둘러보고 꼭 이런 느낌이 아니어도 자기가 원하는 느낌으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너무 좋네. 이렇게 좀 보여주는 집이 없어서 막연했거든요. 되게 막연해서 주변 반응에 대해서 조금 체감하신 거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2차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시공사이니까 네. 뭐 저희 그 협력 업체들이 있잖아요. 뭐 네. 전기하시는 분, 설비하시는 분, 뭐 각종 목공분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전기집이 뭐예요? 그렇죠. 첫 번째 처음 들어보지도 못하는 못했죠. 단어니까 그게 뭐야? 패시브 하우스는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네. 일단 기초적으로 패시브 하우스가 바탕이 무조건 되는 건데 냉난방 장치를 복사 냉난방 장치를 써서 태양광 에너지 발전을 활용해서 제로 주택에 가깝게 만들어서 실내를 늘 쾌적한 항온 환습 상태를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소모가 거의 없게 하는 집이다 라고 이제 그런 설비가 들어가는 집이구나, 기본적으로 패시브 하우스가 바탕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게 전기집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네네. 저도 들어왔을 때 딱 느꼈을 때 겉에 외관도 굉장히 예뻤지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냥 쾌적한 느낌이 딱 있었어요. 뭔가 냄새나 이런 게 거의 없고 집 냄새 무슨 어디 들어가면 특유의 냄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또 지은 지 얼마 안 되면 그리고 화학 냄새도 조금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애기들이 있다 보면 또 그런 뭐 좀 땀 냄새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리를 하게 되면 어디에 좀 베이기도 베이기도 하고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아예 안 들고 이게 정말 사람이 사는 집 맞나 너무 쾌적한 느낌이 정말 첫 번째로 들었고 제가 또 이제 다 둘러봤잖아요. 너무 또 물어보고 싶었던 신기했던 게 저기 안쪽에 2층에 들어가면 그 주부라서 그런 게 먼저 보이겠는지 모르겠는데 그 세탁기랑 건조기 방이 안쪽에 따로 있어요. 건조가 할 수 없는 그런 뭐 좀 섬유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탁탁 걸어놓을 수 있는 건조. 네. 근데 그거는 집 안에서 그 자연 건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습도나 이런 조절이 자유롭기 네. 때문에 곰팡이 걱정이 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집 안에 네. 이 세탁기가 돌아가고 건조기가 돌아가고 그런 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탁 느껴졌거든요. 네. 향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정말 이런 거를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좀 정말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어서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만 봐도 생활이 지금 많이 올라가잖아요. 1년이 안 됐잖아요. 네. 들어오신 지 1년이 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가 안 되면 보통 이제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공기질, 공기질. 예, 뭐 유기화합물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들로 인해서 냄새, 아까 말씀하셨던 냄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냄새들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안 나요. 예, 정말. 그건 뭐냐면 그 공기를, 그러니까 탁한 공기들이 다 이렇게 희석돼서 벤틸레이션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네. 특징적인 게 에어컨이 없어요. 없어요. 에어컨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디에도 없는데 정말 그냥 쾌적한 느낌이, 덥다는 생각이 거의 안 들 정도로. 그리고 또 지금 촬영을 한다고 이걸 켜놨기 때문에 약간 좀 이게 네. 열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근데 어떻게 너무 더워 이런 느낌 전혀 안 들고, 계속 뭔가 얘네들 자체적으로 얘네들이 뭔가 우리를 감싸고 쾌적하게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항상 적당하게 집이 알아서 네. 유지해주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그게 너무 대박이 아닐까요? 적당하게 나에게 맞춰서. 네. 그게 쾌적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쾌적이라고 하면 어디 숲에 가서 네. 너무 쾌적하다, 이 바람, 약간 그 은은한 이런 솔바람 이런 네. 느낌, 그런 느낌이 받아요. 집에서 쾌적하다는 느낌을 저는 살면서 처음 받아본 것 네. 같아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거 그때 앱으로 이산화탄소 측정이라든지 이게 다 하지 않나요? 네네. 그 측정 장치가 있어서 네. 그게 이제 컴퓨터 어플로 그걸 기록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촬영 때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전기집을 좀 짓고 싶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물어봤던 게 있잖아요. 네네. 제가 지금 여기 왔으니까 물어보시죠. 물어봐도 되나요? 네, 네. 자, 이 집은 몇 리터짜리 집인가요?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네, 제가 네. 들었습니다. 그 네. 몇 리터 하는 그 리터가 무슨 개념인지 몇 리... 설명을 했죠. 네네. 그래서 보통 평균 집과 이 집의 차이점에 네.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네. 주시면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도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네. 같아요. 일단 몇 리터 설명을 한번 들으셨겠지만 네. 집의 난방 성능을 그 등유 리터수로 등유 리터. 통일해가지고 이제 네.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바닥 1m 사각형 1제곱미터를 20도씨를 연중으로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오. 1년간 사용되는 연료량이 등유로 환산했을 네. 때 얼마냐를 책정합니다. 근데 그게 보통 집들은 뭐 10리터, 아주 옛날 집은 뭐 10리터 이상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 보통 평균치인데요. 5리터를 넘지 않게 적게 써야 한국 패시브 협회에서 이건 패시브 하우스가 됐다라고 인증을 해주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1.5리터의 성능을 받았어요. 1.5리터의 성능이면 독일 패시브 하우스의 원조국인 독일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수치 성능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잘 나와 있는 편인데, 1.5리터라는 게 이제 대한민국에 몇 회 정도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1.5보다 작은 수치를 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채수가 10채. 제가 몇 채 정확히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만 와. 10채. 상위 몇 프로인 거예요, 지금? 상위 1%인 거네요, 네. 거의. 많아도 20채 안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정말 이 난방비 영원에 가깝나요? 저희가 사실 영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1월 중순에 이사를 겨울에. 들어왔거든요. 네네. 들어오자마자부터 보일러를 그냥 켜질 않았어요. 왜? 그 겨울에 보일러를 안 틀어도 안 틀고 그냥 지냈어요. 와.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외출 모드, 보일러를 아예 끌 수는 없고, 네. 왜냐면 씻어야 되니까. 그치. 네. 그래서 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는 난방은 가동되지 않게 외출 모드로 해놓고 급탕만 쓴 거 급탕만. 네. 그래서 연료는 저희가 이제 LPG인데 도시가스보다 LPG가 조금 연료가 많이 나오고 비싸게 책정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수준으로 한 달에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로 썼던 것 같아요. 씻는 데만. 그러니까, 네. 이 정도의 원래 난방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보통 집은 얼마가 들어? 100만 원이 들어도 추워요. 네. 그때 설명했던 그 집 있잖아요. 네. 그때 설명했던 그 집이
100만 원을 쓴대요, 난방비로. 근데 100만 원을 써서 따뜻하면 그나마 쓰겠는데 100만 원이 들어도 추운 거예요. 예. 이게 특히 이제 단독 전원주택은 네.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에 또 많이 지으시기 때문에 도시가스로 써도 한 4, 50만 원을 쓴다고 하면 그게 LPG로 쓰면 100만 원이 넘어가요. 맞아요. 네. 돈을 얼마나 버신 거예요, 매달 지금?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저희가 이제 1월부터 2월, 3월 계속 이제 느껴보니까 1월이 바깥에는 날씨로 치자면 1월이 제일 추웠거든요. 근데 실내는 오히려 1월이 더 따뜻했어요. 저희는 보일러는 일단 안 돌리는 가정을.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1월이 오히려 추웠지만 날이 더 밝았어요. 아, 2월 되면서 날이 풀리면서 점점 날이 우중충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실내는 더 안 따뜻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중충했다라는 거는 그 구름의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월은 구름의 양이 없으니까 햇볕이 쫙 네. 들어와서 이 집을 잘 데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결 성능을 갖고 있는 거고, 추결 성능이. 네, 그러니까 집이 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나가지 않는 거죠. 뺏기지 않는 네. 열이 있기 때문에. 보온병. 그렇죠. 네. 이 집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난방을 안 켜도 집이 따뜻한 거죠. 예. 근데 2월은. 2월은 이제 구름이 많이 끼니까 직접 이 집에 햇볕이 들어오지 않고 산란일사라고 해서 이제 구름에 이렇게 가려져. 가려져서 하니까 약간 우중충한 느낌의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좀 네. 덜. 저희 집의 보일러는 태양이었거든요. 그쵸. 네. 1월은 보일러가 잘 돌았는데 2월, 3월에는 보일러가 안 돌았어요. 그치. 그럴 수 일을 많이 못했죠. 네, 네. 구름에 많이 네. 가려져가지고 일을 많이 못했어. 그래서 1월은 실내 온도가 한 27도, 8도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고 와. 햇빛만. 근데 2월, 3월에서는 22도, 23도, 25도. 2월, 3월에는 조금 그래도 외출로 모드로 해놓고 계속 계셔. 네, 한 번도 지금까지도 외출 모드에서 바꾸질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 집을 짓기까지 어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설계 기간은 한 5개월. 설계 기간 5개월이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공사한 요 기간은 입주까지 한 8개월. 8개월.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13개월? 1년이 조금 넘게. 1년 조금 넘게 해서 이 완벽한 집을 지으신 거네요. 지금 본인 집을 하는데 본인 설계를 하는데 본인이 설계하는데 5개월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설계 기간이 그만큼 긴 거예요. 고민도 많고 네. 본인 집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일반 보통도 하면 뭐 1개월? 뭐 1개월이 뭐겠어요. 그냥 풀빵 찍어듯이 할 때도 많고. 자기 집을 지는데 고민 없이 1개월 만에 왜냐면 이렇게 설계가 나오면 이게 어떤 문화가 정착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급자 위주 방식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아파트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네. 들어가서 사는 방식이니까 다 지어놨으니 들어와라. 나와 상담하는 걸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어진 거를 그냥 다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냥 프로토타입 좀 정해놓고 그냥 막 이렇게 짓는 거죠. 그만큼 설계는 오랜 기간을 거쳐서 클라이언트와 얘기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인의 집을 지으셨을 때 설계만 5개월인데 네. 지금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분께서 나도 저기 한번 맡겨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해서 뭐 오셨을 때 이 정기직 그룹에 집을 맡겼을 때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저 5개월, 6개월 더 걸려요. 최소. 미니멈인 거죠. 네. 왜냐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제 집을 지으면 소통을 할 필요 없이 그쵸. 제가 나의 머릿속에 의사결정이 빠르다. 의사결정을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뢰자가 있고 설계자가 따로 있으면 소통하는 시간도 소통하는 시간이 그래도 조금 길고 디테일이 길어질수록 좋은 집을 그렇죠. 지을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하다못해 저희 뭐 거여동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본인의 습관이 뭐 이렇게 샤워를 하고 나면 꼭 손빨래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는 거기서 앉고 이 샤워 꼭지가 이렇게 딱 있었을 때 걔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샤워 꼭지를 반드시 여기에 해줘라. 그런 사소한 디테일까지. 사소한 자기의 어떤 생활상을 거기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것이 다 배제되면 스위치가 어딨지? 콘센트가 어딨지? 그러니까 막 하거든요,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함을 계속 야기가 되니까.
그런 것까지 고민이 맞아요. 돼야 된다. 근데 어디에다 요 밑에 전기 콘센트가 바닥에 있었으면 좋겠어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 그런 맞아요. 것까지. 맞아요. 그래서 주택 설계가 어려워요.